내일 이 시간쯤 법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석 신문 중계는 불허됐는데요. 보석 신청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원칙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 수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내일 열립니다.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건데요. 김 씨는 오늘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죠. 금일 오전 10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림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를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 우리 국민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보게 됐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 과정을 중계하기로 했다. 단 보석 신문은 제외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법원 출입 기자단 등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따르면 실시간 생중계 가능성은 없고 미리 녹화를 해서 추후에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네. 그럼 우리가 올 초에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녹화해서 오후에 방송사에 제공되면 빨리 저희도 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예. 형식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간차 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헌재 때 우리가 기다렸던 거 그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한 것 자체가 참 염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석 신문 자체는 중계를 허용 안 했거든요. 예. 그거는 내일 신문 과정에서 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계가 된다면 저희가 재구속되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보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특검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락해야 된다라는 특검법의 규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보석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길만이 본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석 신문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반응도 있던데 아마 뭐 건강 이런 건 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도 있어서 법원이 불허했을까요? 물론 내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렇겠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게 지난 7월 9일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고 7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영상이 나오는 셈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내일 그 실제로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법 14.1조인가요? 여기 보면은 중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 여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었던 분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되는 재판에 나와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건강 상태로 국민들께 비춰질지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예,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내일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그럼 배경을 좀 짚어볼게요. 이른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 비판, 학습 효과일까요? 꽤 적극적으로 법원도 물론 특검이 신청한 걸 허용하는 모양새긴 한데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내일 재판은 특검법이 시행돼서 특검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앞서 기소가 됐던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거는 특검법의 적용은 안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는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개라는 것은 방청이 허용된다는 의미에서의 공개인 것이고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만 중계가 방송 중계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특검법에는 일단 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방청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들만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그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형사재판의 첫 기일의 전 과정을 녹화 중계 형태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지기현 재판부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성적 조치라는 표현이 딱 들어오네요. 지난 4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때 지기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는데 그때는 어제 김건희 씨 출석한 것처럼 출석하는 장면만 이렇게 촬영이 가능했고요. 실제로 뭐 판사와 질문이 오가는 이른바 그 알맹이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가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방송사에게 시간차로 제공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단 간사단과 법원 측이 마지막으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리고 내일 공판이 끝나면 바로 보석신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석신문은 중계 신청이 불어대는데 이거 왜 그럴지 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좀 보석의 필요성을 어필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그 보석은 이제 보석 여부를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중계가 됐을 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론 내지는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한 어떤 결정이다 이런 어떤 의혹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중계를 불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재판 중계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하급심에 있어서 중계가 이루어지는 1호 사건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에서는 어떤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차원 그리고 또 그 정인 들의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증명을 하는데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 재판으로 이제 기울어지면 좀 방해가 될 그런 어떤 우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특검법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일 아무래도 보석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의 어떤 기본권의 방어권의 원칙이라든지 예. 지금 우리 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보장하는 거라든지 특히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뇨로 인해서 이런 눈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이번에 청구한 보석은 이른바 병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픈 데가 많아서 아파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불구속으로 풀어달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석신문은 중계를 불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나 개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진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계를 불허하도록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든 게 다 만성 질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뇨병 그리고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합병 증세인데
보통 병보석으로 구속되어 있던 수감자를 풀어줄 때는 급성으로 진행되는 질환, 특히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당뇨같이 만성 질환이고 그냥 꾸준한 관리로 되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약을 복용하거나 뭐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제2형 당뇨라고 하는 성인 당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주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히 낮다. 하나만 절차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보석금을 내면 당일도 그냥 석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석 신문을 한다고 해서 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석 신문과 관련해서 묻고 답하고 왜 보석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하고 보석 신문 기일은 보통 하루에 끝내고 예. 결정은 나중에 한참 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만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조건으로 붙은 뭐 보석 증거금을 납부하라든지 아니면 증권으로 끊어서 납부하라든지 그런 보석 허가에 붙은 조건만 이행을 하면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되죠. 예. 만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지금 막 당장 병원에 옮겨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라고 김영남 의원께서 전망을 하셨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어제 외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라고 했는데 어제 불응했고요. 그래서 오는 30일 이때 다시 나와라라고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교도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다라고까지 내란 특검이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거 불응하면 형사소송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하지만 글쎄요, 나올 가능성, 내일 재판은 보석 신문이 껴있으니까 나온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응당 피고인이 그 수사 받고 재판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 법기술만 부린다. 정말 너무 바라보기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서 더욱 참담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내일 그 보석신문 기일인데 만약에 30일 날 지금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보석 결정 여부에 따라서 또 행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석해주면 재판도 열심히 나가고 특검 조사에도 열심히 할게 이렇게 지금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뭐 그 보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뭐 3, 4일 사이에. 그런데 허가 안 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건강 상태에도 오히려 바깥에 있을 때보다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예, 금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금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예. 또 그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안에도 의사가 있고 또 급하게 김건희 씨처럼 전자발찌 차고서라도 바깥에 병원 활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맹장이 터지거나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허가 날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가겠다라고 예. 또 버틸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최소 무기징역인데 그냥 뭐 자포자기 심정으로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게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예. 뭐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예, 선택적인 출석을 한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강지 의원.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특검이 위헌 요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소 심판을 제시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이것을 전원 합의에 심리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그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과거에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지금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제기한 소송도 있고 하니까 특검에는
계속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석 그 신청을 했을 때 보석을 허가해 주면 특검 조사에도 나가고 재판에도 나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제 위헌 그 청구해 놓은 것과 무관하게 일단 풀어만 주면 난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본인이 그냥 얼마 전에 했던 얘기도 또 뒤집는 그런 결과를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예. 더 비난받겠죠. 선택적인 출석인지 또는 정말 위헌 시비를 가리고 싶어서인지 또는 위헌 시비를 가리는 그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이게 법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또 각자 하고 계십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던 김건희 씨의 모습 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손을 모으고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가 적혀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김상민 전 검사 관련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4시간 반 만에 조사는 끝났고요.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출석은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 진술은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출석했을 때 예. 가서 본인이 무고하다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변호인단의 전략적인 조언을 청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특검 측에서 주장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객관적 사실들로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맨 마지막에 구속심사 받을 때도 그래서 목걸이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직후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요. 예. 그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품이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특검 조사에서 응하는 것들이 자신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어서 이것들에 대한 경계심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여론전도 경계한다고 봐야겠죠. 자신이 얘기한 것들이 다 특검을 통해서 뭐 생중계다다시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전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 좀 감출 게 아직은 많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김영남 의원님, 네. 특검이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짚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공무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다. 그럼 이 사안에서 보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냥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 이거 받았다. 이 사람한테 우리 인사적으로 혜택을 주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명백히 형식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 대통령의 영부인은 없죠.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뭐 사실상 대통령의 영부인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한다는 건 당연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를 전제로 한 범죄 혐의인 것이죠. 근데 이 이우한 화백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는 뭐 공모관계만 인정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뭐 국정원장 특보로도 보내줬으니까 뇌물죄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뇌물죄의 액수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뇌물죄냐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냐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특가법 뇌물이 되고 지금 1억 2천만 원 내지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이라고 하니까 특가법 뇌물상에도 가장
형량이 높은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진품이냐 위작이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위작이 맞다고 하면 근데 감정 결과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도 있으니까 위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위작이라고 하면 이 재산적인 가치를 얼마로 봐야 되냐. 네. 이게 1억 원 이상 돼야 적어도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걸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재판을 받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거 가짜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거고 예. 검찰 측은 최초의 감정 결과 이게 진품으로 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두 기관이 감정을 했는데 한 기관은 가품, 한 기관은 진품으로 감정 결과를 특검에 전달한 바가 있고요. 다만 김상민 검사가 뭐 대만 쪽을 통해서 이렇게 뭐 구매한 금액 자체는 또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1억 원 이상을 주고 산 거죠. 그걸로 보면 또 그 가치를 전달했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받았다면 1억 원 이상이라는 걸 그 값어치라는 걸 알고 받았다면 글쎄 어떻게 좀 판단이 그러니까 달라질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참 법률적으로 재밌는데 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인식의 범위에서는 다 이 그림은 1억 원 이상짜리로 알고 주고 받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가품이라고 하면 1억까지는 가짜 그림이라면 1억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법률적으로 참 논문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하나의 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역시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분류된 인물입니다. 이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폭력 혐의자가 됐는데 이걸 무마하려고 뭐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까지 김건희 씨가 연락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른바 학교 폭력 무마 의혹입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당시 학폭위 간사를 맡았던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와 온갖 것에 다 김건희 씨가 관여했네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해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인민재판식 어떤 마녀 사냥으로 저는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경향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이런 어떤 인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런 학폭 무마 의혹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정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 뭐 전화를 했다는 거 예. 이것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정상윤 차관을 알고 있지만 뭐 정상윤 차관도 과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또 그런 어떤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학폭 무마 의혹으로 이제 입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김상민 검사의 그 이완 그 화백의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완 화백의 그 작품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였던 청탁에 의해서 대만에서 김상민 검사가 본인이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빠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뇌물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관계, 특히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편의 내지는 인사상의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은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당시 어떤 공천에서 당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어떤 총괄을 하는 어떤 비대위원장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또 공천에서 또 탈락한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의 어떤 뭐 특보를 받은 그런 것까지 또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입증을 하려면 건너가고 뭐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일단 홍석준 의원은 인민재판 성격이다라고 특검 수사를 지금 비판하셨거든요. 그냥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재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저는 뭐 몇 년 걸려야 될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혐의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 무마 의혹으로 돌아가면요. 예. 저는 이 부분 꼭 할 얘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 김승희 씨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리코더 등등으로 막 폭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가장 중요한 건 강제 전학시키는 게 그 수순이죠. 그런데 출석 정지 열흘 정도 하고 그때 당시 김승희 씨 아내가 그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서 내 뒷배가 있어 이런 예. 취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하고 뭐 8분인지 9분인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전화가 아니고 그냥 반만 바꾸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사건이. 예. 그러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컨대 굉장한 폭행이 가해졌던 걸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역점 사업이 뭐였습니까? 마음 건강 사업에 막 예산 쏟아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 예. 이거를 발족식을 했어요. 거기에 발족식 하는데 2억 좀 넘게 투자하고 그냥 발족만 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무슨 마포대교 대통령이냐 이래가지고 손 가리키면서 그것도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섰다 막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병 주고 약 줄 결심을 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 학폭을 무마할 전화를 차관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삼라만상에 안 끼어드는 곳 없이 다 끼어들어서 심지어는 학폭까지 무마시키려고 했던 또 본인의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그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면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폭 무마 의혹은 사실은 어떤 뇌물죄보다 입증이 쉬워요. 예.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범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은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다만 자격이 없더라도 다른 직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범죄를 행하도록 교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공무원 자격이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조사 결과 교육부 차관에게 장시간 통화를 해서 뭐 장학사나 뭐 하여튼 그 계통을 통해서 이 학폭이 강제 전학이나 다른 조치 없이 잘 처리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예. 그 전화를 받고 그 일이 순차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면 적어도 직권남용죄가 범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전화를 걸어서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하던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은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예. 이건 마녀사냥이 아니에요. 그냥 뭐 명백한 범죄 혐의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장학사도 조사했을 거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유하게 풀어보려고 한 메시지를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는지 장상윤 차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 장상윤 차관은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런 요청을 했더라면 실제 일선 장학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그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과도한 비판 받는 거 이런 거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앞서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48초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은 국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백다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귀가하는 장면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좀 보시죠. 하나하나 빠지지 맞다고 않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위법성에 대해서 인지를 혹시 상세하게 다 하셨다거나. 말씀드렸습니다. 포고령은 언제쯤 하셨어요?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저래 하면 보이지 않잖아. 우리 앞으로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검찰국에서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보세요. 나는 상세하게 조사한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네, JTBC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보통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서명 날인 안 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박 전 장관 측이 영상 녹화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 녹취서를 조서로 가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명 날인 안 하고 귀가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김영남 위원님, 네.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모든 피해자 조사받으면 서명 날인하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뭐 가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의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사실은 그거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 보통 참여한 수사관이 수사 보고 내용으로 왜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조서에 누락됐는지를 기재하고 그 수사 보고 뒤에 첨부 자료로 편철을 해서 수사 기록에 넣죠. 예. 하지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수사 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경위나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서명 날인이 누락됐는지를 수사 기록에 편철해 놓고 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영상 녹화를 동의를 했다면 예. 영상 녹화한 그 동영상 파일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CD나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걸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그걸 써라 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되게 귀찮게 하는데요.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문제될 소지는 없죠. 그리고 예.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이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이제 피의자가 이제 부정을 한다든지 법정에서 반박을 하면 증거 조서 능력이 좀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영상 자료를 가름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증거 관련돼서는 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보고 백다 앵커 불러볼게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교정 업무, 계엄 직후에 뭐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계엄을 도우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체포해서 다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통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포고령 위반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뭐 영연백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다 사그리 체포에다가 지금 가두려고 했던 것인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안기부터였는데 학생들 다 미리 다 그 귀가 조치시키고 비우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검찰총장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엄 직후에 통화한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지 듣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네 사람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통상이라는 것은 빈번한 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수금 아침 회의하듯이 이를테면.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의심한 바대로 계엄에 뭔가 그 추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 수순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근데 이때 그 계엄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이런 정도의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계엄 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상 절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내란죄와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고 부하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뭐 좀 혐의가 그 규명된다면 부하 수행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 일까지 있지 않을까 뭐 예상해 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인물인데. 그럼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언론사의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법무부 내에서 열린 회의 때 법무부 소속 국장이 아마도 이제 검찰국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 검토를 받자라는 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때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법률가든 아니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12월 3일의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뭐 충분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박성재 장관은 아예 그거에 대한 검토를 받자는 제의까지 거절할 정도로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부하 뇌동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가 훨씬 짙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도 그 비슷한 혐의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되고 기소되는 수순으로 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박성재 뺄게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예.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부하 수행자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방어 전략을 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12월 3일 저도 뭐 그때 중계방송 때문에 현장 갔는데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몰랐을지 글쎄요,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